네, 설 연휴 귀가객들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졌던 부산 주변의 고속도로는 정체가 해소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창원 분기점 부근 3km 구간 등 일부 서행 구간을 제외하면 자정을 넘기면서 대부분의 귀갓길 교통 정체가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부산 지역 조직 정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1대 총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6석, 한국당이 11석인데요. 부산 전체 18석의 과반인 9석을 놓고 치열한 경합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산의 18개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6석, 바른미래당 1석을 제외한 나머지 11석은 자유한국당 의석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최근 각각 지역 인선을 마무리하고 차기 총선 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두 당의 목표는 전체 절반인 9석. 민주당은 3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집권 여당으로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한국당은 과반 의석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방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8개 선거구 중 눈에 띄는 곳은 먼저 북광석 앞. 집권 여당 시당위원장과 야당 도전자로 서로 입장이 180도 바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당 박민식 변호사의 4년 만의 재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중령도 지역도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털을 다져온 민주당 김비호 위원장과 한국당의 차세대 기대주로 불리는 곽규택 변호사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부산시 축구협회장인 정정복 남구갑 지역위원장과 해운대갑의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이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실적과 성과를 내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에 걸맞는 의석수를 가지고 부산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국당에서는 해운대 을의 김미애 변호사와 연제구의 이주환 당협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실망을 더 드렸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희망과 비전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섰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21대 총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부산 정치권이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삿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린이 예방 접종. 고학년이 될수록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요. 중학교 입학 전에 예방 접종을 잘 챙겨야만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노출된 어린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방접종. 매년 시기에 맞춰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만 취약전보다 고학년이 될수록 접종률은 떨어집니다. 지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생후 12개월의 예방접종률은 96.2%에 달하지만 24개월은 93.3%, 36개월은 89.8%로 시기별 접종률이 감소합니다. 중학교 입학 전에는 60에서 70% 수준. 10명 중 6명 정도만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돌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예방접종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만 11에서 12세에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더욱 접종률이 낮은데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를 비롯해 소아마비와 홍역, 일본 뇌염 등은 초등학교 필수 예방접종 사항. 중학교에 가기 전에는 기존 접종 항목에 6차 추가 접종이 필요하고 여학생의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 전에 그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지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을 챙겨서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확인하면 시기별 예방접종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인은 물론 학급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끝내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신문 1면입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부산시가 기관장들의 연봉을 일괄 삭감할 예정이란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과 부산연구원장 등 공공기관장 25명의 연봉을 지난해보다 5% 안팎으로 삭감한다는 것인데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경우 최대 40%, 부산연구원장은 최대 15%를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계속된 경영 적자에도 노력하지 않고 인건비와 정원만 늘리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회면입니다. 부산경찰이 정보 기능을 축소하고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조직 인사를 마무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경찰청은 기존 44명이던 정보과 조직을 40명으로 줄이고 일선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 18명을 다른 부서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기존 5개 경찰서에만 설치돼 있던 실종 전담팀을 15개 경찰서로 확대하고 여성 청소년 수사 개장에 처음으로 여경을 발탁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산 시민과 법인, 업체 등의 수소차 구입 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 사람당 한 대씩 선착순 200대며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6, 7천만 원대였던 수소 자동차를 3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수소 자동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수소 충전소 부족도 오는 4월까지 강서구와 사상구에 충전소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회면입니다. 남은 빈 방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공유 민박이 상업화되면서 숙박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등록된 업체들만 외국인들에 한해서 빌려줄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형 공유 민박업은 불법이지만 부산 시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숙박업계 어려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부산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봄 날씨처럼 따뜻했는데요.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한낮에는 최고 1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단 내일은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져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무려 10도가량이나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낮부터는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경남도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양산 4도, 울산은 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오늘 오후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까지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찾아올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구조된 유기동물이 입양되지 못하고 몰래 안락사 당했다는 건데요. 부산은 어떨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 김혜라 대표에게 지역 유기동물 보호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철창 속에 갇힌 강아지 3마리. 모 캠핑장에서 키우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캠핑장이 문을 닫자 이들도 방치된 겁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방치 열흘 만에 구조했지만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선 상황. 부산 동물단체 대표로 20년을 헌신한 김혜라 대표는 이들이 입양되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는 않지만 엄청난 수가 안락사가 되고 폐사라든지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입양의 한계가 있고 또 그 수용 장소의 한계가 있어서.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해마다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7,000마리. 이 가운데 입양되는 숫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재 민간단체들이 유기동물 구조, 보호, 입양을 도맡고 있지만 이마저도 힘에 부치는 상황. 봉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들 자기 일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여러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그 전업할 수 있는 활동가를 쓸 수 있으면 그게 정말. 특히 수도권 유명 동물보호단체로 후원금이 몰리다 보니 지역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동물을 몰래 안락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난 수도권 동물단체 케어 논란과 같이 지역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나 이제 뭐 이런 데서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입양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동물 생애가 모두 기록된 동물 이력제와 같이 유기동물을 막는 새로운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에 있는 동물 등록제가 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읽어도 읽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했을 때 이분이 나는 다른 데 이미 줬다, 모르겠다. 부산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수용된 개나 고양이 2마리 중 1마리는 폐사되는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지역 유기동물 보호 역시 구호에만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공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안동 구시장에 이마트의 상생스토어가 개점했습니다. 전국 7번째 매장인데요. 규제를 넘어선 협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안동에서 최보규 기자가 전합니다. 채소와 수산물, 친숙한 시장 점포로 가득한 안동 구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시장 침체에 빠진 안동 구시장이 이마트의 상생스토어 개점을 요청했고 1년 넘은 협의 끝에 전국 7번째로 개점했습니다. 현행법상 전통시장 주변 1km 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데 규제를 넘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협력의 손을 맞잡은 겁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팔지 않고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만 판매합니다. 이마트 측은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용률이 낮았던 고객센터를 어린이 도서관과 고객 쉼터로 바꿨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많았어요. 전통시장이 요즘 장사가 워낙 안 되길래 노브랜드가 오면 젊은 층이 유입이 됩니다. 상생스토어 개점으로 고객 유입이 늘어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호점인 당진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주차 대수가 많이 늘었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월 꾸준히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찾아서. 하지만 이러한 상생 방식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부산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양산시 소속 진화대원 1명이 산비탈에서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서구 대저동의 한 정미소 창고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제 저녁 7시쯤엔 기장군 철마면의 한 화훼 농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동과 가건물 창고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해운대 유람선 선착장 앞 200m 해상에서
선착장으로 들어오던 유람선에서 40살 A씨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탑승 전부터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선원의 말에 따라 탑승객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부동산 투자에 동참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텔 개발업자 59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6달 동안 동래구 자신의 모텔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8억 2천만 원가량을 빌린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연장 접전 끝에 아깝게 패하면서 공동 3위에 머물렀습니다. KT는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43득점, 3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KBL 최초 40-30을 달성한 LG의 외국인 선수 제임스 메이스를 막지 못하며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93-95 2점 차로 아깝게 패했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 비제조 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부산 지역 기업 600여 곳을 조사한 지난달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는 전달인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58로 나타났고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58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부산시와 11개 구군의 일자리 사업에 국비 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31억 5천만 원은 부산시 여건에 맞는 18개 사업에 투입해 모두 3,4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봄 날씨처럼 따뜻했는데요.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한낮에 최고 1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낮부터는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찾아올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주의 모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